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납세무자, 납세지 나오는데, 우리 자연인 개인이 납세무자라고 그랬죠? 소득세. 근데 그 개인을 고좌와 비고좌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개인을 고좌와 비고좌로 나눌 때 고좌와 비고좌의 구별은요,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과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데도 비고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고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좌, 비고좌 어떻게 판정하느냐? 자, 판정하느냐. 고좌의를 봅니다. 고좌라는 것은 소득세에서 고좌 그러면 국내, 항상 소득세법에서 국내, 그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자, 5호죠. 또는 주소가 있으면, 하여튼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고좌가 됩니다. 또는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고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고소 판정 기준이 2015년 이게 개정세법이에요. 자, 2014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둔 개인을 자, 고좌라고 했었는데, 1년 이상에서 이제 얼마로? 183일 노역에 201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좌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고좌라고 합니다. 1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바꾼다 그러면 1년으로 바꾸겠죠? 예. 예전에 1년이었었는데 OECD 국가들이 고소 판정 기준을 183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와 발맞춰서 183일로 바뀐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중요하죠? 거주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밑줄입니다. 모든 소득, 국내 소득과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내려오세요. 단서 부분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디귿번 납세지요. 거주할 때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하고요. 그래서 거주할 때 소득세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거주자다 그러면 주로 시험에서는 거주자를 물어보는데, 거주할 때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지지 아니고 어디라고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비고자란 고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비고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고, 비고자일 때는 자, 국내 원천 소득만,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가수 싸이 있잖아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데디, 나팔바지 이런 것들 그 7집 앨범을 냈어요, 싸이가. 그런데 보니까 뭐 그 데딘가가 보니까 뭐 조회수가 그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보니까 4,600만 원인가 뭐 500만 원인가 같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현재까지 페이스가. 그런데 그 강남 스타일은 보니까 25억 건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 사람 본 횟수가 25억 건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그 엄청나죠, 여러분들? 예. 대한민국, 자, 우리 노래가 있죠? 이 땅을 빛낸, 한국을 빛낸 위인들 있잖아요, 노래. 아름다운 강산에, 금수강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100명을 이 땅에서 빛낸 그 위인들이 쫙 나오는데, 그 100명의 위인들의 인지도요. 전 세계에 알려진 그 인지도, 100명을 전부 다 합친 인지도와 그 다음에 싸이 인지도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높아요? 싸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이름을 제일 널리 알린 이름은 누구다? 싸이입니다, 여러분. 싸이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제도 어떤 TV 프로를 보다 보니까 페루의 어떤 칠레에 나온 어떤 아마존 그 정글 어디선가 하여튼 사람들이 싸이 강남 스타일 그 춤을 막 추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브라질 정글에서까지 그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아직까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 이름을 제일 널리 알렸잖아요, 싸이가. 그래서 자, 뭐 우리나라 저 사람들 그 대통령도 다른 나라 사람들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 근데 이제 일부만, 아주 극소수만 하죠. 근데 싸이는 누구나 그냥 전 세계 어디 나가나 동네 조그만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이가 하여튼 상 하나 줘야 돼, 싸이한테 내가 보기에는. 자, 근데 어떡하네. 그 싸이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우리 가수 싸이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입니다. 본명 박재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을 같은 미국을 같은 뭐 유럽을 같은 어디서 발생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서 그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떠간에 싸이는 국내 국에서 다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팝 가수 마돈나 있죠? 마돈나 알죠? 여긴 다 마돈나 아는 저 나이들이고 다 마돈나를 알고. 보니까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우리 저기 동생은 마돈나 아나? 마돈나 안 해? 그래서 마돈나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세대 차이가 느껴져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때는 비욘세로 바꿨었는데 다시 요새 응답하라 1988 응팔 인기죠? 응팔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잠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대충 한번 틀어봤더니 그 응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연락이 보고 잤습니다. 그 응팔을 보면서 야 내가 저랬었는데 그러면서 공감되는 게 많으면 나이가 이제 좀 먹어가는 거고, 뭐 우리 삼촌 세대나 부모님 세대가 저랬구나 이러면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세대고 그런 거지, 그죠? 응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합격자 모임 갔는데 어떤 우리 수강생 우리 합격생 한 명이 그 청춘이라는 노래 있어요. 산울림의 그 청춘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이거 어떻게 알아 노래를 그랬더니 응팔에서 나왔어요. 딱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야 뭔가 이게 묘한 동질감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어쨌든 자 여러분요 팝 가수 마돈나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주도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 마돈나는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에서 발생한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에 소득 발생해서 소득을 벌어들였는데 그럼 세금 우리나라한테 안 내고 미국 가서 내고? 자 여러분 비거주자도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연에서 소득 발생했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 소득 발생하면 세금은 내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다만 뭐 일본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마돈나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없지만 국내 소득은 납세무가 있습니다. 항상 국내 그러면 소득세에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그래서 거주자는 자 국내 국외 소득 다 납세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 없고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볼펜을 딱딱거리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 건가? 인상을 팍팍 쓰고 있어 혼자서. 자 어제도 누가 볼펜을 딱딱거리니까 누가 인상 딱 쓰면서 어제도 강의하고 있어서 인상 쓰면서 인상 딱 쓰는 모습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이해해. 우리가 벌써부터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7, 8월 달 여름 되거나 시험 가까워요. 뭐 어떻게 하려고? 괜히 뭐 여름 이후에는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괜히 누가 조금만 뭐해도 막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막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주부들도 보면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이러면서 자기가 공부한다는 걸 애들한테 막 화풀이하고 막 신랑이 뭐라고만 하면 이거 가까우지 마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 학원에 와서도 막 공부하려면 누가 좀 애기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인데 아유 진짜 하여튼 혼자 공부 다 하고 있어야 하여튼 자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씩 이해하고 여러분들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무디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예민하면 안 돼요. 좀 무디해야지. 너무 예민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다리 떠는 사람도 있어요. 다리에 좀만 긴장되면 막 다리 떠는데 평상시 수업할 때도 다리 좀 떨다가 특히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거 풀거나 뭐 하고 그럴 때는 엄청 떨어요. 막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되게 신경 쓰여. 시험장에서 어떤 수험생 한 명은 어떤 애가 막 이걸 떠는데 다리를 떠는데 책상이 흔들릴 정도로 계속 막 다리를 떨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 볼 때 굉장히 이제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리 떠는 거라든가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무심코 하는 거지 이제 의식하고서 남 소음 내가지고 다른 사람 공부 못하게 하려고 딱딱거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막 긴장돼가지고 탁탁탁 막 이런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심코 하는 버릇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거 어떤 자제하시고, 또 혹시 그러더라도 인상 쓰고 그러지 마라. 하여튼 그 서로 지금부터 예민해져가지고 뭐 설라고 나중에는. 자, 여러분 하여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소득세 고자할 때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비고자할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비고자할 때 디귿번 납세지를 보세요, 여러분.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가로 안에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파카소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는데 마돈나, 자, 그 사람 주소지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고자일 때는 주소나 183일 이상의 고소가 없는 자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야 되는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하여튼 거주자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봐요. 거주할 때는 어디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 뭔 소리냐? 비법인 사단체단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체단 단체는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거주자 또는 비고자로 봐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소득은 원래 법인세잖아요. 근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자, 한 번씩 이런 것들이 형광표로 주로 안 거도 한 번씩만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305페이지 제2절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아까 얘기했어요. 대선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중개사 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냐면 성격이요. 자, 양도소득세는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의 소유인지,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근데 26회 시험에서 또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때 양도했다고 볼 것이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살짝 우리가 맛배기로 볼 건데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 자, 이 양도의 개념과 유형에서 2015년에 중요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 시험에 무조건 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은 무조건 나오는데, 제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나오더라도 요 양도의 개념과 유형을 자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물어봐서 한 문제로 나올 줄 알았는데 26회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 문제 따로, 또 양도의 개념과 유형 문제 따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는 또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대상과 양도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예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요것도 시험에서 틈틈이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건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보유기간.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래서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25회 시험 때, 25회 시험 전에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를 드렸고 25회 시험 때는 나왔어요. 제가 올해 26회 시험은 앞두고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자세히 샅샅이 공부하지 않고 대충 공부했습니다. 대충 공부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대충 공부했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한 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7회 시험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요, 나온다, 올해 나온다, 27회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출제 가능성이 26회보다는 조금 높아져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공부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이 양도의 개념 유형 대상 요거보다는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 계산 구조에서 관련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는데, 역시 26개 시험에서도 그렇고, 자, 25회 시험도 그렇고, 여기서 계속 문제가 한 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 문제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시험에서 26개 시험 전에 제가 그랬죠.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요. 26개 시험 역시 무조건 나왔습니다. 27회 시험도 납세 절차는 뭐 하다못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양도소득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느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비과세 양도소득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26개 시험 뭐 건너뛰기도 했지만, 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의 의미 특징입니다. 양도세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해서, 아이고, 자유롭게 몸을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허리도 또 돌리시고, 아이고, 예.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예. 자,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얼굴들이 이제 벌써 입문 과정이 이제 거의 맞춰가니까 얼굴들이 이제 이렇게 대충, 어젯밤에 보니까 이제 어젯밤에 진도 이렇게 살짝 한번 확인하면서, 진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주한 이제 딱 오기 전에 이렇게 전날 밤에 이렇게 진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얼굴 한번 눈 감아서 얼굴 한번 떠올려 보거든요, 항상. 예? 얼굴 떠올려 봐요. 얼굴을 떠올려 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강의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 예. 물론 얼굴을 떠올렸는데, 아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고, 얼굴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이 떠오르면, 내일 가서, 그래서 열심히 또, 여러분 또 강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눈을 감았더니 얼굴들이 이제 뭐, 많이 거의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이제 얼굴들이 눈에 익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들한테 이제 적응이 좀 됐죠? 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다르고 개성도 있고, 그런데 그 스타일에 이제 처음에는 그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말기에 원래 내용도 모르는 데다가 그냥 하는 말도 말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수강생분은, 동영상 수강생분은 제 카페에 보니까 글 올려가지고 거의 중독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수강생들이 거의 이제 막 제가 하는 그런 거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목소리라든가 막 여러 가지 그거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동영상 수강생인데도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도 내가 하면서 그러면 모니터를 보고 뭐 그러면서 몸 풀어라 그러면 몸도 자기가 집에서 혼자서 몸도 풀고, 또 그 다음에 혼자서 뭐 웃기도 하고, 혼자서 여기 봐라 그러면 저 화면도 딱 보게 되고, 저 뭐 딴 거 하고 있다가도 딱 보게 되고 하면서 거의 뭐 중독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건데, 그런 수강생은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런 수강생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그랬죠. 저희들한테 사랑에 빠지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저희들을 사랑해야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중독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래서 제일 중독이 돼야 될 과목들은 일단은 1차 과목이에요. 동차 준비하신 분들, 이제 1차 처음 보고 하신 분들은 1차 과목에 하여튼 중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독이 되시고, 그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 생각이 난다고 그랬죠? 생각이 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막 연락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자꾸 이 내용이 생각이 나고, 민법 배웠던 거, 학교는 배웠던 게 떠오르고, 문득문득 설거지 하다가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 내용이 헷갈리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법은 어차피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305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의미 특징인데, 의미 특징 양가로 1번이에요. 의의가. 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그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즉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양도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과세기간 동안 그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고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자 편하게 읽어보세요. 제가 줄거라고 할 때만 읽으시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구별되고,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별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 이런 거 열거된 것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요건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저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예요. 부부 소득 따로따로예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부부 따로따로.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집니다. 따로따로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 양도하더라도 부부 합산하지 않고요. 소득을. 그 다음에 밑줄이고 쭉. 동그라미 4번입니다. 또 밑줄인데요.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어떤 과세 방식? 분류 과세 방식, 분류 과세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분류 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구분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은 정상적인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떤 소득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대부분인데, 양도소득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은 부동산 샀어요. 갖고 있다가요. 어떤 경제적인 소득 활동한 거 없이 부동산 사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몇 년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뭐 그냥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그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과 계속적인 사업적인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종합소득 같은 것과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아셨죠? 밑줄이고. 동그라미 5번은 읽어보시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금이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고, 다만 무신고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고리소를 통해서 부과합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법에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했을 때 하여튼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세는 하여튼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거주할 때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유통과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유통과세라고 그랬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하죠?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고요.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입니다. 인세니까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합산과세 가로 닫고. 여러분,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럼 각각 그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합산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분류과세는 금방 설명드렸어요. 분류과세하니까 자,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의 성격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이죠. 듣기 다시. 자,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현황부과입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사실상 양도일 현재 상가라고 생각하다가 양도하면 뭐 상가 양도로 과세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특징 받고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02번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만 어떤 걸 등기 등록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만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고, 취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6회 시험만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 시험 문제 나왔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시험 문제 나왔죠? 이렇게 과세 대상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개요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대상물의 종류를 보면 자, 토지요. 당연히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얘기는 그냥 참고예요. 토지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원한 법률. 이거 이제 법령 바뀌었죠, 여러분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이 경우 토지 지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줄 글 필요가 없어요. 현황부가 원칙상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실수까지 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물 양도세 대상인데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여기 밑줄이요. 그래서 건물이란 밑줄, 그 다음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여기는 읽어봅니다.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 현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하죠? 다만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면 공부상으로 판단하고. 당연하죠. 이런 거 줄을 뭐하라고 이런 거. 실질과 현칙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고 양도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방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좀 더 배우고 공법에서 건축물 정의를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도세 대상 뭐라고요?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당연하고 이거는. 동그라미 3번 있죠?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요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지금 보니까 자, 어떤 것들이냐? 자, 토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당연한 거고요. 이건 양도세 대상이고, 토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평상시에 계속 기초이론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26개 시험에서 과세상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인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무관하게.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시험 지문에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나오면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자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전세권을 우리가 민법에서 배워요. 부동산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 그래서 줄여서 용익물건이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에 대한 물건, 용익물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용익물건 중에서 민법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지역권 있잖아요. 그럴 때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 아니에요. 25회 시험 때 지문에 또 지역권도 들어있었습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요,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자, 뭐 시험에서 25회 시험에서 26회 시험에서 양도세 대상 아닌 것은 그 고르라고 할 때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정답이었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고르는 거.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문제 읽자마자 바로 5초 안에 자, 문제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답을 고르는 문제였고, 그런 것들도 우리 세법은 문제 읽자마자 다 고르는 그런 문제도 몇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06페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양도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자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지역권 아니고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또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즉 잔금 치르거나 등기를 취득 시기로 할 때 일반적으로 등기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충 내용에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어떤 거냐?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자 밑줄입니다. 또 아니 아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가 필기해 드린 것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동그라미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걸 말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 본계약 체결해서 청약하고 뭐 당첨됐다.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아파트를 내가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토지 상환채권이요. 3번 주택 상환채권이요. 상환이란 말들은 이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국민주택 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봤자 이자는 만기가 돼서 이자는 붙어 있을지언정 이런 것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 됩니다. 다 시험 주문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싫어합니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 당시에 계약자는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계약금 치렀어요. 자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잔금 치르거나 등기가 되면 이제 취득했다고 보거든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그 권리 상태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동생 명의로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저희 애들 아빠 명의를 계약자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계약자 명의를. 그러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그랬습니다. 자, 갑은 부동산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요.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거지. 계약금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완성시키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 권리가 양도가 되면 이 권리가 양도가 되면 이런 지위가 양도가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양도세는 참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때 취득 가격은요. 자, 이때 취득 가격은 요 양도일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취득 가격으로 하고 양도 가격은 어떤 것을 양도 가격으로 하냐면요. 여기다가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가 되나요, 교수님? 네,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신문 같은 데 가끔씩 보면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거래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프리미엄 받고 권리를 넘기잖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프리미엄 받고 그걸 넘긴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임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면요. 그건 뭐 내부적인 문제고 어떻든 간에 거래가 됐을 때 하여튼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그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가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결론만 알면 돼요. 부동산 매매하게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아셨죠? 요거 알면 돼요. 실제적으로 양도세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일단.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한 대주주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봅니다. 다섯 번째로 보시면 양도세 대상에는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자산. 자, 그래서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타 자산 이래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기타 자산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이 있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거기 우리 교재가 사업용 부동산이 먼저 나왔네. 동그라미 니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에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등등을 얘기해요. 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요, 헬스클럽 회원권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있게? 안 된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양도세 대상에 면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나 가액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있으면 여기 나와 있겠지. 내가 써놨겠지. 자, 여기 써져 있겠지.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진짜요? 그런데 여러분, 자,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왜, 자,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대상이 있던데. 만약에 연간, 우리 저 뒷동네에, 우리 고개를 들고, 연간 1년 회원권 가격이 만약에 액면가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어떤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요,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해요. 자, 1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산 거를. 10만 원만 더 붙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사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은 절대 안 사고요. 동네 사람도 안 사요. 자, 왜냐? 그거 갖고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지, 여러분들. 그게 왜 올라? 뭐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아니고 안 올라요. 자, 갖고 있어봤자 오히려 시설이, 헬스클럽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옆에 경쟁 가게들한테 밀려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고. 또, 말만 잘하면 거기 가가지고 말만 잘하면, 왜 이래? 뭐 어쩌고 하면 더 깎아주고 그러는데. 그죠? 잘하기에 따라서 깎아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사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자, 골프 회원권,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다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가로안을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에서 세 번째 줄 가로안에 법인의 주식 등을 수여하는 것만으로, 니은번 하여튼 제목만 밑줄인데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제목 밑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로도 밑줄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한다 밑줄이에요.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식이요. 이 주식도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제 친구가 골프상 법인의 대표입니다. 아이, 뻥이에요. 뻥으로. 아이, 진짜 얼마나 좋겠어. 아이, 뻥이, 뻥. 하여튼, 미리 또, 오해할까봐. 하여튼,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어요. 골프 연습장 대표는 친구가 있는데, 골프장 대표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보세요.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야, 우리 골프상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래? 대신 니네 골프상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래 좋다. 그랬을 때 주식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 붙어 있으면 이런 주식은 갖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니은번 자 바꿔요. 기억번으로 갑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대상인데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영업권을 여기도 살짝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도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 받음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이런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밑줄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 기타르산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요. 영업권인데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 영업권이요. 양도하는 영업권. 요거 대상이 되는데 영업권이. 자, 그러면 영업권은 그래서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지. 다만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영업권 예를 들을 때 옛날에는요, 프랜차이즈 KFC 프랜차이즈 예를 들었습니다. KFC 프랜차이즈 예를 들었어요. 프랜차이즈 KFC 예를 들었는데 저는 KFC를 처음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는 순간 옛날에 자, K 그러면 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약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있고 분위기가 안 좋다. 좀 이상하죠?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자, 지금 그래서 뭐 치킨 회사도 엄청 많죠. 이름도 뭐 BBQ에서 닭 한 마리 얻어먹은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BBQ 프랜차이즈 만약에 인천광역시에 만약에 송도 연수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연수점, 자,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수점이 있어요. 영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업권을 양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새우도수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임차권이랑 이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뭐 설렁탕집 같은 것은 뭐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거나, KFC 건물과 함께,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토지나 건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거?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뭐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26개 시험에서도 영업권 나왔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나오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일정한 주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동그라미 디귿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주식이라든가 한 장 넘기면 308페이지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혼나가네, 그냥. 자,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자세한 요건을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대상이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타 자산으로서요.
기타를 산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인데 반드시 어떤 거랑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 대상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그 동그라미 6번이요. 파생상품이요. 자, 이 파생상품이 뭐냐 그러면 이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파생상품, 요거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생상품도 2016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파생상품. 그래서 자,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 다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상이 아니고요. 또 원칙적으로 파생상품도 이제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인데 파생상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금융상품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자산. 뭐 고위험, 고수익 이게 특징이잖아요. 파생상품. 자,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란 것만 이제 알게 되면 돼요. 2010년 1월 1일부터는 대상이 된다.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란 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 추가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다 봤습니다. 토지, 건물, 저 고개를 들어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권리로서,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다. 자,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방 또 안 된다 그래.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자, 미등 실질과세원칙상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 미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보시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라든가 등기일이라든가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권리 상태인데, 부동산,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이 건물과 이에 딸린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떤 게 대표적이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저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뀔 때 이 예를 기억하면 돼요. 이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기타를 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이용권 이런 거 대상이 된다.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업권은 반드시 뭐라?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고,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이제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오늘 알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고, 잠시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및 유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